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3월을 맞아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도 하고요. 네. 또 혹은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여러모로 새 출발하는 분이 많으신 시기 같아요. 그죠? 3월이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홀로서기, 독립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해서 오늘은 독립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네. 예. 독립이란 말 그대로 홀로 선다라는 뜻인데 다른 어떤 것에도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네.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거나 예속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해서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독립선언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혹시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우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집에서 나오는 게 독립이고, 예, 그죠? 예.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요즘 그런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예. 많아졌는데 저 이제 그만 다니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예. 사표 쓰고 나온 그렇죠? 친구들. 그거 독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둘 다 독립선언인데요. 네. 어딘가에서 구속되거나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모두 독립선언에 해당합니다. 가령 말씀하신 대로 회사 생활이 감옥처럼 느껴져서 과감히 사표를 내던진 직장인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의 감시가 구속처럼 느껴져서 가출을 시도하는 자녀도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는 쇼생크의 탈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이나 억압된 상태를 좀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는 그런 구속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과감히 독립을 선언한 사람. 네. 예컨대 앞에 예를 든 것처럼 다니던 회사에 과감히 사표를 내던진 직장인이라든지 가출을 시도한 청소년에게는 그다음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에 있던 분들은 예. 나가봐라 그게 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예. 독립 이후의 삶이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예.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네. 직장인에게 사표란 감옥 같은 회사로부터 탈출이자 자유를 향한 독립선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위험천만한 정글로 뛰어든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가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속박을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선택한 청소년은 잠깐 동안은 자유를 만끽하겠지만 얼마 못 가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그 진리를 몸소 체험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립 능력을 갖추고 난 뒤에 가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처럼 독립선언은 자유이지만 네.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해서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예. 들어보십시오. 예. 독립이란 극소수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며 강자의 특권에 속하는 것이다. 독립이. 예. 아무 꺼리낌 없이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강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대담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독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건 독립할 능력과 준비를 갖춘 강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네. 결국 현실이 좀 감옥처럼 느껴지더라도 독립선언을 하려면 먼저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감옥은 다 맞지만 네.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욱해서 무모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은 갑자기 준비 없이 나갔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꽤 많습니다. 예. 또 이제 문학에서도 이런 독립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꽤 많은데요. 네. 노르웨이 극작가인 헨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인형의 집은 은행가의 아내인 주인공 노라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어머니로서 가족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더 이상 나는 인형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독립을 선언한 뒤 집을 떠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말하자면 세장 안에서 현모양처로 살던 가정주부가 마침내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독립한다라는 줄거리인데요. 네.
인형처럼 수동적이고 예속된 삶을 살던 주인공이 드디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노라는 여성 해방, 여성 독립의 아이콘처럼 이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설은 주인공이 집을 떠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만 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로 하죠. 주인공 노라는 집을 나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던 자유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까라는 건데요. 어떻게 여기는 생각하세요? 답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또 이게 비난이 올지 몰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입센의 인형의 집은 워낙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이 뒷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중국의 대문호인 루신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루신은 노라는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강연 제목입니다. 1924년에 강연에서 노라가 집을 나간 뒤에 오히려 불행해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루신은 과감히 집을 뛰쳐나간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각성한 마음 이외에 노라는 또 무엇을 갖고 갔는가? 그러니까 루시는 노라가 현실에 대해 각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네.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나간 점 이건 잘못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형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 인식은 올바른 것이지만 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독립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각성한 마음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네. 노라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루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예. 그럼 루신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그 현실적인 게 뭐예요? 예, 루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경제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자유를 살 수는 없지만 네. 돈 때문에 팔 수는 있습니다. 대문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루시는 노라가 집을 나간 뒤에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길을 가려면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말이 예, 그렇죠.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있다고 해서 자유를 살 수는 없겠지만 돈이 공하면 언제든 자유를 팔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루신의 진단은 매우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독립선언을 한 노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또다시 어딘가에 자기 자유를 내다 팔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독립선언은 의지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능력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선언은 무모한 도전이거나 치기 어린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앞서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니체가 말했던 강자의 특권이랬던 네. 그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소설가인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부아르가 보기에 여성성은 생물학적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녀가 보기에 당시 여성들은 주체적이고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의 지배적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요된 수동적 객체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네. 그 결과 여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식의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내면한 채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당시 여성들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성취자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처럼 사회에 만연한 성적 불평등이나 여성의 수동성에 대한 책임은 남성과 여성 중에 누구한테 더 많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던 예,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 남성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그죠? 물론 뭐 그런데 네. 보부아르는 그런 남녀 불평등의 문제나 여성의 수동성의 원인을 남성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성들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남성들이 베푸는 것만 받아왔을 뿐이다. 여성들은 단 한 번도 독립된 계급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운명에 체념해 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보기엔 남녀 간 성적 불평등의 문제는 어느 한쪽 성의 잘못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네. 양쪽 성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부아르는 이런 성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여성들이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수동적 개체인 여성들이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앞서 그 경제력이라든가 그 강한 힘 그게 예, 바로 그렇죠? 거기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비슷합니다. 보부아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현대 여성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창조자의 포부를 마음속에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보부아르는 여성에게 더 씌워진 수동성에 벗어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자립을 갖추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란 책이 발표된 게 1949년이거든요. 네. 그때 비하면 지금은 뭐 여성의 지위가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시각 자체도 완전히 그렇죠?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 자립을 이룬 여성들이 많아진 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독립이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들 변화가 있었고 쉽게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은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니체의 주장처럼 독립은 강자의 특권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독립을 이루고 싶다. 독립선을 앞두고 있다. 이런 분이라면 독립선언 하기 전에 나는 독립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효곤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